지금 쌍용차 예, 이제 우선 협상자로 에디슨 모터스가 선정이 됐어요. 예, 지지난달이죠. 10월 20일 네. 날. 예. 네, 뭐 쌍용차 5번째 주인 찾기가 지금 또 만만치 않다면서요? 예, 우선 시장에서 상용차의 어떤 그런 자구 계획안, 네. 에디슨 모터 측에서 제시한 자구 계획안이 제대로 먹혀들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의혹을 제기하길 일부 투자자들, 에디슨 모터 쪽에 있는 투자자들이 상용차 부지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네. 결국 상용차 부지를 매각하고 이게 뭐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려 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그 산업은행과 에디슨 모터스의 또 삿바 싸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예. 신경전이 상당히 많이 예, 좀 예.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예, 예. 서로 간에 막 의견들이 전달이 됐는데 예. 쌍용차 발전에 산업은행 이동걸 행정에 의구심을 갖는다. 예, 언론 예.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무슨 맞습니다. 지난달 30일 이동걸 회장이 상고차 어떤 자구 계획안에 의구심 있기에 어떤 제3의 어떤 그런 검증 기관에 맡기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에디슨 모터스 측은 뭐 노코멘트로 좀 일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살펴보면 지난 10월달에 10월 말이죠.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사는 쪽에 자금 요청을 얘기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예, 언론을 통해서 그 이후에 사는 쪽에서는 이게 뭐 언론 플레이다 그런 식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2차전이죠. 네, 상당히 좀 기분 나쁜 내색을 그렇죠. 뭐 사는 의미였었죠. 측과 에디슨 모터스 측과의 어떤 그런 2차 네. 전 어떤 핑퐁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강윤권 우리 에디슨 모터스 회장이죠. 네. 이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에디슨 모터스 특별한 뭐 전략이 있어 보이나요? 어떠세요? 아직은 뭐 좀 버티기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 말에 실사가 끝났습니다. 네. 실사 과정 중에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그리고 네. 에디슨 측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실도 발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러나 사실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 보면 뭐 사는 쪽하고 파는 쪽 네. 갈등이 생기지 마련이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지금. 뭐 사는 쪽은 좀 흠집을 잡으려고 하고 네. 파는 쪽은 이렇게 안 그렇다 그런 식으로 나오려고 하고 네. 어떤 그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또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조금 더 시간을 끌어보자는 네. 그런 전략이 네.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 네. 지금 뭐 상용차 매각 같은 경우에는 5번째 네. 말씀드린 5번째 주인 찾기입니다. 네. 이게 또 이게 불발로 돌아선다면 당장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네.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뭐 평택이라든지 경기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친정이죠, 경정.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결국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상용차를 살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쪽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는 좀 시간을 끌어보자는 네. 그런 뭐 전략입니다. 근데 대선이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세 달도 안 남았는데. 정확하게 이지만 90일 남았죠. 네. 남았는데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사실 2월까지 뭐 이게 회생 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네. 뭐 그 스케줄을 맞출 수 있겠죠. 네. 예. 공적 자금이라고 하면 결국 산업은행이죠. 그렇죠. 산업은행 지금 뭐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사는 쪽에 네. 8천억 원을 좀 빌려달라. 네. 뭐 그걸 이렇게 상용차 평택 공장 부지를 담보로 해서 네.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는 이동걸 회장 쪽은 당장 이렇게 뭐 담보도 중요하지만 담보는 일종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네. 회생 계획안이 먼저다. 네. 뚜렷한 어떤 회생 계획안이 나와야 네.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의 역할이 뭐죠, 원래는? 이런 기업들을 위한 그 원활한 이런 네. 공적 자금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산업은행이. 맞습니다. 그러나 뭐 무작정 네. 뭐 이렇게 뭐 빈독에 물붓기식으로 네.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던 또 노릇 아닙니까? 네. 그런 논리를 좀 사는 쪽에서 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산업은행을 출입할 때
오브 갑은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산업은행이 상당히 그 공무원화되고 정말 그 갑이라는 인식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돈을 투자하는 기업들의 은행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자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지적이 되곤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상용차 같은 경우에도 시장 실패 사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또 자원이 적절하게 분비되지 못했기에 네. 어떤 상용차가 계속 어떤 이번에 5번째로 또 세준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름 쪽으로 뭐 사는 쪽에서는 면밀히 또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국가와 국민의 어떤 세금으로 만든 어떤 그런 공적 자금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는 이동걸 회장 쪽에 수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에디슨 모터스 쪽에 일종의 어떤 뭐 시그널이고 또 달리 보면 일종의 워닝이죠. 그 과거에 또 이런 그 지금 비판도 많아요. 마인드라 인도 회사가 투자할 때 또는 또 중국 어디죠? 그 상하이 자동차 상하이차에 거기서 투자할 때는 산업은행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네, 오히려 국내 기업이 인수한다고 하니까 더 역차별을 준다. 그런 이런 얘기도 부분도 또, 그런 네.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마인드라든지 상하이차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 자본이지만 거대 기업입니다. 네. 나름대로 또 신뢰가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 상용차의 뭐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소규모 기업입니다. 네. 물론 에디슨 모터스가 가진 어떤 그런 뭐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개척가 정신은 네. 시장에서 존중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네. 제가 얘기했던 그런 뭐 달리 또 살펴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설명을 드리려면 지금 서울 시내 대부분 돌아다니는 전기차 버스가 지금 네. 에디슨 모터스에서 예, 맞습니다. 만든 예. 버스잖아요. 예, 예. 지금 상용차 부분은 상당 부분 성공을 했는데 네. 아직 승용차 쪽에서는 마땅한 성과가 없죠. 지금 에디슨 모터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에디슨 모터스 쪽에서 내놓은 계획이 뭐 500억 원으로 전기차 10여 종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뭐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보통 신차 개발하는 데가 적게는 3천억 정도, 네. 많게는 한 5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뭐 기간은 3년, 4년 정도. 네. 옛날 그 상용차에서 만든 체험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1998년입니다. 97년에 나갔죠. 네. 그 당시 돈으로 4,5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네. 뭐 지금 돈으로 따지면 뭐 1조, 2조에 가까운 그런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에디슨 모터스 강영군 회장 쪽이 500억 원으로 뭐 전기차 10여 종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네. 의구심을 나타나고 있는 게 시장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사파 싸움이 길어지고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결국 어디에 유리하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대선이 있으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네. 좀 이렇게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기자 말씀대로라면 대선 전에 다 에디슨 입장에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은행 그렇죠. 뭐 지금 스케줄 상으로는 예.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희생 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네. 뭐 내년 대선이 3월 초죠. 네. 3월 초니까 뭐 1, 2월 달에 급박하게 사실 사는 쪽에서도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야겠지만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뭐 정권이 혹시 뭐 어느 쪽이 정권을 잡을지도 모르죠. 네. 나중에 사는 쪽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됐을 때 사는 쪽에서 어느 정도 면접으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항상 보면 산업은행은 결국 정치 조직화돼서 예. 정치적인 판단으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찌 예. 보면 지금 산업은행 이동걸 행장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예, 예. 지금 뭐 섣부른 판단하기 상당히 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어려운 입장이지만 뭐 아직은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권을 민주당 쪽에서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뭐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게 어떤 시장 일각의 일단 판단이고 관측입니다. 네. 이게 아직도 뭐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그 대표가 지금 아직도 서로 박빙이죠? 박빙이죠. 사실 근데 뭐 정치 전문가들이 판단하길 결국 그 표 차이는 몇십만 표, 예.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네. 결국 이 경기 남부권 평택이라든지 그리고 이쪽 협력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 경기 남부권입니다. 네. 그쪽에 있던 표심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 정말 아닙니까? 한 표 한 표가 정말 피가 마르겠어요. 네. 예. 그렇다면 지금 쌍용에서 내부 직원 노조라든가 협력업체들 이 주변 또 반응들은 어떤가요? 에디스 모터스에 대해서? 지금 상용차 내부 쪽에서는 좀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당장 어느 정도 뚜렷한 자금 계획안이 수립돼야 어느 정도 상용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살아날 수 없으니까 네. 조금 지켜보자, 관망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앞으로도 계속 뭐 넘어야 될 산들이 네. 많죠. 지금 뭐 강개인 채권자에 또 집회도 해야 되고 네. 또 기존 주주 마인들에 대해서 감자 여부라든가 뭐 주총도 열어야 되고 뭐 네. 넘어야 될 산들이 네.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계속돼서 중간중간 좀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